안녕하세요. 여기는 꿈 다시 보기 채널입니다. 오늘은 40대 직장인 여성의 아이스크림이 나오는 꿈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낮이고 2차선 도로 근처이다. 건물주 할머니가 서 있다. 할머니는 길에서 손님을 찾고 있는데 나도 돕고 있다. 20대 남녀 커플 손님을 찾고 있다. 그들도 길을 헤매다가 이쪽으로 다시 왔다. 만나서 음식점으로 들어간다. 난 여자 옆에서 이 가게 이름이 최근에 바뀌어서 찾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가게는 1층에 있고 빨간 바탕에 하얀 글씨로 금룡이라고 적힌 간판을 단 중국 음식점이다. 실제 사업장 근처에 크기만 더 작고 똑같은 중국집이 있다.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니 좌식 긴 테이블에 건물주 할아버지와 사람들이 앉아있다. 건물주 할아버지는 실제 모습과는 달리 마르고 건강해 보이신다. 실제 건물주 할아버지는 90이 넘으셨고 노쇠한 탓으로 거동이 불편하시다. 그는 찰떡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다. 손님이 주었다는 것인지 손님이 좋아해서 자기도 먹고 있다는 것 같다. 그는 맛있게 먹으면 나에게도 하나 권한다. 하나 받아 먹는다. 저희의 상상에서 꿈을 펼쳐보겠습니다. 꿈에서 아이스크림 이미지가 등장한다면 무엇보다 단어 자체에 집중하기를 권합니다. 아이와 스크림으로 떼내어 연상할 때 꿈이 전하는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이스크림은 아이와 스크림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아이는 나를 뜻하고 스크림은 비명을 지르다의 의미입니다. 나는 비명을 지르다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비명을 지른다는 것은 두려움과 공포가 밖으로 터져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명으로 터져 나오는 지경이면 절대 삼켜지지 않는 두려움과 공포인 것입니다. 자아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반영하고 있다고 짐작해 봅니다. 중국집 안으로 들어가니 건물주 할아버지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할아버지가 내게 건네는 조언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두려움과 공포는 스스로 알아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언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이스크림을 맛나게 드시는데 그 자신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금껏 살아왔는지를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는 너도 나를 따라 해보라는 것입니다. 끈적끈적해서 입안에 쩍쩍 달라붙기만 하고 차가워 이빨도 시리고 쓸데없이 달기만 하고 건강에 해로울 뿐이고 노인에게 적합치 않은 음식이고 등등 찰떡 아이스크림을 싫어할 이유를 찾자면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건물주 할아버지는 맛나게 드십니다. 때문에 나로서도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 나 역시 하나 받아서 먹습니다. 억압이 고통을 감당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 같거든요. 이 꿈 이미지에서 보면은 그 아이스크림을 그냥 꿀떡 삼켜버리는 거? 근데 지금 이 꿈 이미지에서 강조하는 거는 그 아이스크림을 입안에 머물고 있는 그 순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일단 아이스크림을 받아서 먹는 것 전부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스크림이 건물주 할아버지로부터 내게 왔다는 점도 크게 강조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 꿈에서. 내가 아이스크림을 받아 먹는다. 이것이 내가 나의 고통을 받아 안는다. 이런 이미지가 온다는 건 자아가 고통에 대한 이해가 깊지 못하기 때문일 거예요. 뭐 뒤에서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고통을 받아 안는다는 게 그냥 꼭 참는 게 아니라 이 고통이 일어난 원인을 내가 알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거. 일단 이렇게 이해하고 시작해도 될까요? 직면이 먼저인 것 같아요. 적어도 내가 괴로워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나를 힘들게 한다. 고통스럽다. 이렇게 느끼는 거. 그 느낌과 함께 있는 거.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될 것 같아요. 보통 그게 안 되면 그냥 꿀꺽하잖아요. 고통스러운 그 순간을 머물려고 하면 그게 나를 파괴할 것 같은 그런 공포심이 오거든요. 일단 내 일상을 파괴하고 지금 뭔가를 다 그냥 무너뜨릴 것 같은. 그래서 빨리 그거를 내가 느끼지 않고 느끼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걸 놓치게 되거든요. 느끼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사태를 더 심각하게 몰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대부분을 그렇게 처리한다는 얘기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느 날엔가는 아주 크게 터질 수밖에 없다는 거를 강력하게 추측할 수밖에 없죠. 아이스크림을 만나게 드시는 건물주 할아버지의 모습은 자아로서는 감당하지 못하는 삶의 태도를 은유하는 것 같습니다. 꿈속 건물주 할아버지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고자 합니다. 꿈속 건물주 할아버지는 마르고 건강한 모습입니다. 꼿꼿하고 짱짱해 보일 것이니 일생 자신을 엄히 다스리며 살아오신 분 같습니다. 5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든가 50이 넘으면 얼굴이 관상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 개인의 신념, 살아가는 방식과 태도, 그로 인해 거쳐온 경험은 고스란히 얼굴에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건물주 할아버지로 불립니다. 건물주라는 어마어마한 수식어는 그가 쏟은 치열한 노력이나 삶의 고단함을 가리우기 쉽습니다. 상대의 내밀한 속사정은 알 길이 없으니 그저 부러울 따름이죠. 그러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신과 주변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변화합니다. 삶을 바라보는 보다 긴 안목을 얻은 만큼 판단과 선택, 결정의 책임이 오직 자신에게 있음을 받아들이고 여정에서 맞닥뜨리는 역경을 돌파해낼 때만 그에 걸맞는 보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건물주 할아버지야말로 남들보다 더 빡센 짐도 마다하지 않은 채 치열하게 헤쳐나온 덕에 지금의 부를 성취할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역경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방식으로 성공을 이뤄낸 분들일수록 사람 보는 눈이 매섭습니다. 꿈속 할아버지는 지금 그의 눈앞에 선 젊은이가 무엇으로 고전하고 있는지를 꿰뚫어 보시는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에 따르면 밖을 향해 비명을 질러댈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이스크림은 꿀꺽꿀꺽 삼키는 음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입안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녹기 시작해서 입안에 머금고 있으면 자연스레 넘어갑니다. 두려움을 꿀꺽 삼키는 대신 직면해 다뤄야 한다는 메시지로 해석되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아는 두려움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도 하기 전에 그냥 꿀꺽꿀꺽 삼키는 버릇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쌓인 두려움은 어느 순간 비명으로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스크림이라는 게 되게 헷갈리기 쉽잖아요. 왜냐하면 그 달콤함 때문에. 이제 제가 이 아이스크림이 아이스크림이고 네, 고통과 연결돼 있고 꿈자는 어쩌면 기존에 고통을 회피하는 습이 있었을지 모른다, 이런 얘기가 저도 몰랐던 제 습이 있었는데, 뭐냐면 애한테 문득문득 아 예쁘다, 아 사랑해 이런 말을 할 때 제가 내 안에서 고통이 올라올 때 그런 말을 한다는 거를 알았어요. 아, 내가 물론 아이도 너무 사랑스럽지만 내 지금 현실에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고통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 그 고통스러운 감정을 덮기 위해, 혹은 되게 강력한 진통제처럼, 그러니까 뭔가 이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내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얼른 그 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내 심적 어려움이나 괴로움을 아이로부터 위로받는다는 느낌에서 나온 게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 그 기분이 올라올 때 이것을 얼른 누르려고 내 입에서 사랑한다는 말이 나가는 그 순간을 제가 이제 캐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통을 직면하고 인지하면서 그것을 위로받는다, 이게 아니라 그 고통을 느끼지 않기 위해, 누르기 위해서 강력하고 달콤한 감정을 불러오는 거죠. 아, 이거 그만해야겠다 생각했어요. 왜냐면 물론 예뻐서 예쁘다고 하는 거지만 뭔가 내가 내 다른 부정적인 감정을 덮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진실되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손님이 주었다는 것인지 손님이 좋아해서 자기도 먹고 있다는 것 같다. 이는 꿈속 한 장면입니다. 할머니는 직접 손님을 찾아 나섰고 할아버지는 손님의 취향을 존중하며 따르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써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드러납니다. 꿈속 할머니, 할아버지는 손님을 귀하게 여기는 분들입니다. 거기에다 할아버지의 다른 중요한 특성도 드러납니다. 사실 아이스크림과 할아버지는 썩 어울리는 조합은 아닙니다. 조금은 이질적으로 생각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냐면 건물주 할아버지는 높은 연세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경험에 적극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호기심을 유지한 채 살아가는 분 같습니다. 꿈속 할아버지가 젊음과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내게 아이스크림을 건네는 건물주 할아버지는 경험에 자신을 열어야 한다고 조언하시는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가 보시기에 삶에 임하는 자세에 있어서 자아는 자신과 정반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아가 헤매는 이유를 거기에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자신이 할 만한 안전한 경험을 찾으며 이것저것 재느라 삶이 요청하는 중요한 경험으로부터 도망치며 살아오지 않았는가라고 자문해 봐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자신이 할 만한 안전한 경험, 그런 건 없습니다. 먼저 희망의 근거부터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여름이면 그 수요가 급증하는 아이스크림은 아무래도 계절을 타는 간식입니다. 아이스크림의 시절은 여름입니다. 아이스크림처럼 누구나 일생에 한 번쯤, 아니 한 번 이상 자신의 시절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름이 다 가버렸다고 아쉬워할 일은 아닙니다. 이번 여름이 다 갔을 뿐 다음번 여름은 이미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여름을 기다리며 일상을 알차게 꾸려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아이스크림을 건네는 할아버지는 너의 마음속 열기를 식히며 속상함을 달래라는 것입니다. 너가 기다리는 계절은 다시 온다고. 아이스크림을 아이스크림으로 분리하면 나는 비명을 지른다의 뜻이라 했습니다. 우리말 표현 중에 냉수 마시고 그만 속 차려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엉뚱한 데서 헛물 캐지 말고 정신 차려라 하는 의미로 쓰입니다. 건물주 할아버지가 건네는 아이스크림 이미지도 그런 방식으로 의미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베어 무는 이미지는 밖으로 터져 나온 비명을 다시 입안에 넣는 것으로 해석되기에 좋습니다. 나는 비명을 지른다. 이는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다는 뜻입니다. 할아버지는 그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밖으로 비명을 터뜨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련 앞에서 나약하게 굴지 말고 씩씩하라는 주문으로 해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너가 하는 쓴 경험을 달게 음미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달게 음미하여 부드럽게 넘기는 법을 배우라 하는 것입니다. 차가운 얼음 덩어리는 단맛을 품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속 혹독한 경험을 달게 겪어내라는 것입니다. 찰떡 아이스크림의 조합도 재미있습니다. 찰떡과 아이스크림은 반대되는 특성을 가집니다. 원래 떡은 함부로 삼켜서는 안 되며 매매 씹어서 삼켜야 하는 음식입니다. 치아의 사용이 필수라는 뜻입니다. 반면 아이스크림은 부드럽게 녹아드는 음식입니다. 찰떡 아이스크림인 탓에 입안에 보다 오래 머물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과 고통을 함부로 또는 너무 빨리 꿀꺽하지 말라는 경고성 조언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두려움과 공포를 함부로 또는 그 실체를 확인하지도 않고 너무 빨리 그냥 꿀꺽 삼켜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냥 무조건 꿀꺽꿀꺽 하면서 무리 없이 잘 넘어갔고 무탈하게 지나갔다고 여겼는지도 모릅니다. 꿀꺽한 두려움과 공포는 그렇게 존재에 스며들었는지 모릅니다. 할아버지는 이제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무섭고 두렵게 하는 것들을 우리는 직면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냥 꿀꺽꿀꺽 할 뿐이었고 그것은 우리 존재의 구석구석으로 녹아 들어갔을지 모릅니다. 존재 구석구석에 녹아든 두려움과 공포는 새로운 경험 앞에서 끝없이 주춤거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이스크림은 달콤함, 즉 짙은 단맛을 주요 특성으로 합니다. 우리말 중에 어떤 처벌이든 달게 받겠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기꺼이 죗값을 받겠다는 의미입니다. 할아버지는 아이스크림의 단맛을 그렇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철저한 자기 성찰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꿈의 전반부에서 할머니와 나는 20대 남녀 커플 손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20대 남녀 커플에 주목해 봅니다. 이들에게 세상은 낭만적 달달함으로만 경험될 것입니다.
자신의 기호와 취향에 따라 달달한 아이스크림을 손에 쥘 수 있을 것 같기에 한껏 부푼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들은 현재 자아 팽창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만일 크게 넘어진다면 팽창의 정도가 그만큼 중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가 그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내게 아이스크림을 권하는 이유는 자아가 그러한 태도를 벗어야 할 적절한 때를 놓쳤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달게 여기겠다 하는 것은 성찰을 뜻합니다. 다양한 아이스크림으로 가득 찬 냉장고를 내려다보는 기분으로 산 세월이 과하게 길었다는 뜻입니다. 수많은 아이스크림들 중에서 내 맘에 드는 하나를 픽하는 것이 삶이라 여기는 태도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아이스크림 하나 픽하듯 살아가는 이들은 끝내 그 달달함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이상한 꼬드김은 그런 이들만 상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꼬드김은 달달하기 그지없습니다. 할아버지의 조언에 따르면 이제부터는 쓴 경험을 달게 여기며 살라는 것입니다. 쓴 경험을 달게 여기겠다는 태도는 지난 시절에 대한 성찰뿐만 아니라 현재 하고 있는 경험을 적극적으로 껴안겠다는 의지를 뜻합니다. 스크림은 자아의 통제를 벗어난 절규입니다. 외부로부터 도움을 청하는 절박한 외침일 수도 있습니다. 절박한 외침을 듣는 누구라도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는 외부를 향한 그런 기대를 거둬들이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찰떡 아이스크림은 아이스크림 덩어리를 둘러싼 외피가 있다는 뜻입니다. 아이스크림을 둘러싼 외피는 일종의 보자기 구실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스크림 덩어리는 자아의 두려움으로 인해 세상에 흩뿌려진 모든 덧없는 기대를 의미합니다. 할아버지는 그 모든 기대를 외피에 싸서 내게 되돌려 주는 것 같습니다. 너가 세상에 흩뿌린 것이니 너 스스로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입에 넣었습니다. 세상에 기대했던 그 덧없는 달달함에 대해 제대로 음미할 때가 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끔찍한 경험에 맞닥뜨렸을 때나 죽음의 공포 앞에서 겁에 질리면 비명부터 터져 나옵니다. 또는 고통을 못 이길 때 비명을 지르곤 합니다. 삶은 고라했으니 이는 진실입니다. 스크림 행위는 한 차원 고통을 경험하는 와중에도 그 경험을 거부하는 모습의 극단적 형태로 정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이기에 그럴 수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은 나는 비명을 지른다입니다. 주어가 있으니 바로 나인 것입니다. 지난날의 내 모습에 대한 고백이어야 합니다. 달달한 경험이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면 무조건 밀어내고 거부하는 삶이었다는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괴로움의 낌새가 조금이라도 감지되는 순간 냅다 돌아서는 삶이었다는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만한 안전한 경험을 고른답시고 이것저것 재느라 바빴을 뿐 실제로는 어떤 경험에도 뛰어들지 않았다는 고백이어야 합니다. 내게 아이스크림을 건네는 꿈속 할아버지가 전하기를 위에 열거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입에서 단내 나도록 뛰어라 또는 종일 바쁘게 움직였더니 입에서 단내가 난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건물주 할아버지가 건네는 조언의 핵심은 결국 이것입니다. 아이스크림을 한 입 베어 물면 입안은 온통 단내로 가득할 것입니다. 금세 녹아 사라지는 아이스크림처럼 외부에서 오는 달달함이란 어쩌면 신기루와도 같다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직접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뛰어라 하시는 것입니다.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뛰어서 일군 성취가 진정 달다 하겠습니다. 하여 건물주 할아버지가 건네는 마지막 일침은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러하니 노동하라. 마음에 새겨야 할 조언입니다. 저는 이 달콤함에 대한 판타지가 되게 공감이 많이 됐고, 내가 달콤함만을 추구하는 팽창 상태가 스크림을 불러온다는 게 되게 뼈아프고, 그리고 사실 내가 인정해야 되는
내 비명 소리가 있다는 거. 제일 겪고 싶지 않은 상황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내가 이제 그 비명을 지른다는 거. 그게 단순히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어서 힘들면서 나아가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완전히 그냥 멈춰서 그 고통에 압도되는 그 모습이 세상 누구보다도 나약해 보이고 진짜로 겪고 싶지 않은 상황인 건데 내가 계속 회피한다면 난 계속 거기에 멈춰 있을 수밖에 없다. 저한테는 아이스크림이 되게 달콤하면서 동시에 스크림을 함유하고 있다는 게 그 자체의 그 극단성이 내가 내 안에서 항상 혼란스러워하면서 뭔가 부여잡고 싶었던 그거를 좀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달콤함을 원하기도 했고 그래서 너무 극단적으로 고통을 피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더 고통 속에 들어가고 이거 자체가 그 안에 다 이제 녹아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른 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